안녕하세요. 부자로 살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부자로 살기, 어떻게 부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로 될 것인가, 세 번째 완결판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 주위에 부자를 찾아라 그랬는데 부자가 찾아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때 나랑 같이 토크하셨던 분도 나중에 그런 전화가 왔어요. 내 옆에 그 부자가 있었어요. 아파트 15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해서 현금 15억 있냐고 물어볼까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밥 먹자고 할까요?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현금 15억이 없어도 아파트 수도권에 15개면 이미 부자입니다. 15개까지 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고민과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채수를 뭐 이제 세 개까지 늘리면 이제 4개 되기가 쉽고 4개부터는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임상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한 9년, 7, 8년 전에 많은 내가 이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여러 개를 샀다. 뭐 어떤 분은 심지어 뭐 300채를 샀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역시 그때도 나는 계속 물론 사람도 만났지만 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보았고, 또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이 노후를 위하여 집을 저축하라,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중고 책이 뭐 몇만 원씩 5, 6만 원씩 이렇게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저자이신 그분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수정하셔서 그 책을 출간을 하셨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은 자기의 경험담이죠. 그죠? 수도권에 전철역 가까운 곳에 20평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한 4개 정도, 3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노후 대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위에 부자가 없고 또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그 경험담, 내가 그렇게 꼭 이렇게 해서 집을 샀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책들을 찾으면 찾아줄 수 있거든요. 찾아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저자 뭐 워런 버핏,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도 많이 있지만 그런 책을 볼 때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 그 책이 두꺼웠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자산을 늘려라, 그렇지, 자산이 굴러가야 되는데 눈덩이처럼 굴러간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기 너무 바쁘고 책은 두껍고 글씨는 작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나한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았지만 이렇게 집을 뭐 2개, 4개 산 사람, 또 뭐 300개 산 사람이 처음부터 300개 아니었잖아요. 어려울 때 한두 개 사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자께서는 어렵게 달동네 집을 하나 세를 끼고 샀다고 했잖아요. 작은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돈을 모으면 먼저 부동산을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길을 막아버리고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갈수록 현실화되면서 내가 10년 동안 일을 해도 이렇게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먹고는 사는데 빚은 갚았는데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같이 연구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적용해서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할 때는 처음에는 그래 이해는 하지만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재개발이 됐지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뭐 15년 20년 전에도 재개발이 돈을 벌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세권 시프트다, 또 모아주택이다, 뭐 무슨 재개발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조그만 빌라가 하나가 있으면 그 아파트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빌라 시장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분이 이제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40대 초반, 30대 후반대 왔나 그분이. 그런데 제 주위에는 부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나를 보니까 자기가 왠지 조언을 듣고 하면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측은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날, 나 찾아온 날, 나는 찾아온다고 할 때, 아, 이분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오려고 하나? 무엇 때문에 나한테 오려고 하는 거지? 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올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온다고 해서, 좀 내심 속으로 얼마를까지 내가 줄 수 있을까? 이제 빌려주는 거 말고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돈,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 그러니까, 부모님도 부자가 아니고, 주위에 집 가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어려운 사람만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2억이 넘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날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 사람 집이 안 될 건데, 누가 계약을 한다고 오늘 저는 12시까지 한 거를, 하겠다고 한 걸 가로채가지고, 3억에 샀습니다, 그 아파트를. 20평대를. 근데 3억에 산 아파트가, 이제 5억까지 찍고 지금은 4억 한 4천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래도 뭐 1억 4천이라는 돈이 불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2년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제가 제 돈으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할 때 그분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좀 안 됐고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데려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2년 될 때 와라. 나한테 오면 내가 그때 알려주겠다. 잘했다. 늦게라도 막차라도 탔으니 다행이다. 그때 그렇게 작년에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 지인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는 제 주위에 어떤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부자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나하고 한 두 사람만 빼고 8명 중에 6명이 다 부자였는데 어느 정도 부자냐면 제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좀 친한 분한테 내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이렇게 해서 한 달 반 있다가 이렇게 물건 납품한 대금이 나오면 그때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와봐. 그래서 그 집에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를 갔는데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기 학비하라고 1,000만 원 준 게 있는데 어디니 찾아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그게 작년에 받은 건데 내가 돈 얘기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분은 이제 아버지가 많이 부자였던 거죠. 그죠? 그런 부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전략하면서 항상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펀드든 무엇이든 이제 VIP 고백에 은행에 그래서 뭐 연말 되면 뭐 내일은 딱 찍어서 다이어리가 나오죠. 돈이 많이 입금된 사람은.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이거 돈을 얼마나 있으면 이걸 받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얼마 이상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뭐 VIP실에서 연락이 오면 사모님 이런 펀드가 있습니다. 뭐 어디 국채 어디 있습니다. 투자하세요 하면 모든 통장을 다 털어서 잔돈까지 다 가지고 뭉친대요 돈을.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넣으니까 그 돈이 뭐 30% 50% 어쩔 때는 100% 불어날 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잔돈풀을 굴려갖고도 이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남편이 사업해서 공장 45, 50억이 부도가 났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모았던 돈으로 다 해결을 하고도 있는 집 살고 집 2개는 안 팔고 땅도 안 팔고 또 현금도 뭐 몇 억 갖고 있고 그 정도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 보면서 내 주위에 이런 부자들과 내가 매달 만나고 있었네. 근데 나는 모르고 있었네. 야 그러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찾기가 힘들면 책을 보세요. 책을 보는데 뭐 교수 뭐 이론 이런 거 보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물론 그분들이 책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과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그들이 실제로 생활했던 것이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내 얼굴과 내 이름을 걸고 그렇게 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부자가 되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 진부하게도 들리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경험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실제적으로 느꼈고 옆에서 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제가 노후에 어떻게 돈이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노후에는 사실은
지금 가진 돈이 전부이고 앞으로 불어날 자산이 없는 경우가 참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1억 3천밖에 없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이제 60대 뭐 중반 이렇게 들어가고 60대 초반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제가 그분한테 귀촌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집 사지 말고 그 돈으로 강남의 빌라도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지금 정말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있다니까. 다니면 있어. 논현동에 분명히 있어. 내가 계속 보고 왔거든. 저는 여름마다 임장을 갑니다. 강남에. 그 더울 때 사람들 안 다닐 때. 그러면 있어. 지금은 또 집값이 내렸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살 수도 있고, 또 조금 강남권인데 강남에 붙은 곳에 3천만 원, 4천만 원도 살 수가 있어. 그러면 1억 3천 갖고 사실은 저 같으면 최소한 두 채는 사놓고 그렇게 귀촌을 하겠어요. 그러면 얘가 2년이 되잖아요. 그럼 집세가 오릅니다. 지금 전세값 내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 쪽은 그렇게 내리지 않아요. 저희 집도 보면 뭐 저는 원래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싸게 줬으니까 전세를 투룸도 얻는 가격에 줬으니까 뭐 전세값이 내려도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내리지 않잖아요. 교통 좋고 직주 근접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지만 실행하기가 너무 힘든 게 남편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또 남편은 내 집 갖고 번듯하게 가서 시골에 가서 살아야지 왜 이제 새를 사느냐, 무슨 임대주택을 사느냐. 그 무상임대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렇지만 자존심 내려놓고 또 살아보게 하고 거기 정착을 해야지. 그냥 돈을 투자하면 그게 전 재산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만 제가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거. 왜냐하면 지인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중원부원인데 집 한 채 샀던 그 젊은 분, 그분도 다주택자가 되겠다고 저랑 제가 강남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부동산 그 중개업 하시는 분이 지금은 뭐 채수를 늘릴 때 절대 아니다. 정부에서 계속 규제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채수 늘릴 때 아니고 있는 거 다 처분해 갖고 하나로 뭉쳐서 건물을 사야 될 때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젊은이 같은 경우는 건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왜냐하면 주식해 가지고 뭐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힘듭니다. 한국 주식 해가지고 돈 번 분들, 고급 정보 가지고 뭐 여의도 부티크나 뭐 이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 아니고는 돈 번 분들 거의 없고요. 또 주위에 돈 벌었다고 한 사람도 자기 잃은 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살려고 했는데 반포동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반포에 살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젊은이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 동생 같아서 인상 좋아서 하는 얘기인데 절대 사는 거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래도 사야 된다는 생각은 제 안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제가 또 남의 일이니까 자기가 결정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 사기로 결정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지금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몇 달 차이 아닌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왜냐하면 2주택부터는 취득세가 8%니까 뭐 새로 지은 집이 아니면 신축 빌라가 아니면 임대사업을 못 내요. 그래 취득세를 과중하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참 돈이 없이 시작한 사람들은 물론 돈이 이제 그 집 사고도 융자를 꼈으니까 남는 게 있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주택 사고 2주택 사기가 참 힘들고요. 그래서 3주택까지는 조금 더 쉬운데 4주택부터는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다 뭐다 세금 때문에 그거는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종부세 부담이 내 세 올리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부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은 먼저 전세를 올려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년 있다가는 뭐 집 2개가 되면 그 전세를 올리잖아요. 조금 더 내가 전략하고 보태면 또 집 한 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 3채가 되면 그냥 3채가 저절로도 집 한 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중원부원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내가 저 가난한 사람과 어울려 다니고 싶겠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참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가난이 대물림 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대물림 되고,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보면서 그 딸도 아들도 그렇게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 아 엄마가 이렇게 해서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구나, 그러는 엄마의 딸은 또 자기도 그렇게 해서 은행을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또 부자가 되고 부동산을 하나씩 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노후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이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옆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0대 중반 뭐 아니면 70대 되신 분도 일단 조금 건강하면, 만약에 몸이 많이 불편하고 병원에 자주 가야 되면 거처를 많이 옮길 수 없지만 좀 이렇게 멀찍이, 자녀 때문에 못 간다고요? 자녀들 돈 없어서 부모 도와주는 것보다 부모가 멀리 가서 내가 차를 타고 뭐 2-3시간 가더라도 4시간 가더라도 부모가 자립해서 그렇게 독립해서 사시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녀한테 부담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자녀들도 오랜만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텃밭도 이루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후에 돈 없이 잘 사는 방법 이렇게 하나를 알려드렸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미국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뭐 ETF 상품이나 이런 것들 장기 투자하면서 연금 쪼고 받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귀촌하면 내가 실생활에서 흙 만지면서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고 또 생각보다 일거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곳은 고소득 작물이 있는 곳으로 귀촌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과수원이 있는 곳들, 이런 곳은 참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뭐 과일 이렇게 따줄 때, 또 뭐 봉지 씌울 때, 또 딸 때, 수확할 때, 또 포장할 때, 나이가 들었어도 70이 돼도요, 80이 돼도 일을 많이 합니다. 12만 원에서 하루에, 심지어 잘하시는 분들 22만 원까지 보도 같은 경우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보시고요. 또 이제 유튜브 보실 때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보지 않고, 경제 유튜브는. 근데 처음에 내가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자기도 잘 모르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그런 유튜브는 저는 사양하고, 제가 봤던 유튜브 중에 주식으로는 힐링 여행자가 있고 또 박미TV 또 좀 참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보신 분들이니까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 주식방에 들어가서 리딩방에 가서 한 달에서 88만 원씩 주고 얼마 동안 해봤지만 절대 한국 주식 해갖고는 돈 못 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힐링 여행자 그 영상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투자했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절대 팔지 않고 여윳돈으로 조금씩 장기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초보자들한테 쉽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뭐 부동산도 좀 사고, 또 세값이 오르면 세를 좀 올리게 되면 그걸로 주식도 또 사고, 이렇게 자산을 불려가면서 그렇게 풍부한 노후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그렇게 꼭 귀촌하면 여유롭게, 그러면서 그 집이 2개를 사놓은 집이 뭐 1억대에 사놓은 집이 2개를 한 15년 후에는 엄청 불어있죠. 그렇잖아요. 5%씩만 올려도 얼마예요? 세가 만약에 3억이다 전세가, 그러면 5%면은 1,500인가? 2년에 1,500, 또 4년에 3천만 원, 또 5년이면 6년이면 4,500. 그러니까 그 들어간 돈을 다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롭게 그렇게 그런 돈을 유용을 하면서, 그때 그러면 몇 년 후에 집을 사는 거죠. 그 기촌에서는, 거기서는, 시골에서는 집값이 잘 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새벽에 제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촌으로 해서 시골로 간 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상을 좀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쇼트로 찍을지 길게 찍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